자, 구문 정독 중등 영문법에서 문장 형식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형식이라는 건 흔히 뭐 1, 2, 3, 4, 5 형식 이렇게 구별하지만 그런 구별이 아니라 항상 선생님이 수업 때 설명하는 대로 동사의 어법이다. 즉, 이 동사의 쓰임새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결정나고, 즉 동사 뒤의 모양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형식이냐 2형식이냐 의미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동사가 뒤에 어떤 형태를 달고 오는지, 그게 개별 동사여법이 되고, 이 동사여법이라는 건 그 동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고서는 힘들다라는 접근하는 게.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나오는 형태는 뭔가 하면 문장이 주어 동사만으로도, 주어가 동사하다, 태양이 떠올랐다 처럼, 그렇죠?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의 의미 전달이 완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동사를 우리가 뭐 자동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한 의미 전달이 되는 걸 흔히 일형식 문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 뒤에서는 누가 붙을 수 있는가 하면 흔히 수식어가 뒤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어라는 걸 우리가 문장을 분석할 때 수식한다. 그래서 am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modifier라고 해서, 그래서 수식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이 수식어의 형태는 부사가 나오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구조들이 나와서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그렇죠? 이런 형태들을 뒤에서, 동사 뒤에서 동사를 수식하게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주어가 동사하는데 어떻게 동사하다, 어디서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통해서 지금 이 동사가 뒤에 동사를 수식하는 의미 해석이 나올 때는 모두 이 뒤에는 부사적인 수식어 개념이 되고, 이 동사는 뒤에서 수식을 받는 자동사 형태로 쓰인다. 예를 들어 the snow가 주어고 fell이 동사가 되죠. 그래서 눈이 떨어졌다. 어디서? in the sky, 하늘에서. 그렇죠? 그럼 이렇게 in the sky가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형태는 주어가 동사, 눈이 내렸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갖추, 의미 전달이 완전하게 되죠. 눈이 내렸어요. 근데 어디서 내렸다? in the sky, 하늘에서 내렸다. 그 다음에 he, 주어가 sleep down. 이렇게 두 개가 함께 하나의 동사를 이루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접근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sleep down, 넘어졌다, 동사. 어디서? on the playground, 수식어가 되겠죠. 운동장에서. 그 다음에 my head, 내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죠. because of my son, 내 아들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구조가 대표적인 수식어가 돼요. 그래서 내 아들 때문에 아프다, 머리가, 골치가 아파요. 그 다음에 I 주어 조깅을 한다죠. on weekend, 주말에. 그 말은 주말마다 조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everybody 다음에 in my house가 나오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죠. 이렇게 묶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woke up, 일어났다. 그렇죠? 모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early는 부사, for the picnic, 소풍을 위해서, 소풍을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가 돼요. 자, my mother, 엄마가 works,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at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수식어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의 의미 전달이 완전해지는 경우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the ghost, 유령이 disappeared, 사라졌다. 그렇죠? 의미 전달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N은 일형식이다. 의미가 없단 말이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주어 동사만 가지고도 의미 전달이 완전한지, 아니면 뒤에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의미가 되는지. 그래서 개별 동사의 의미, 동사여법들 잘 기억하고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an sing,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where은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잘 부를 수 있다, 수식어가 돼요. now, 지금, 즉 이제는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다. 연습을 많이 했거나 해서. 그 다음 my brother가 항상 travels, 여행을 합니다. 근데 by car, 자동차로, with his girlfriend, 여자친구하고 함께, 모두 수식어가 되는 거죠. 핵심적인 구조는 우리 형이 항상 여행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의미 전달이 완전하죠. 근데 그 여행을 하는 수단이 by car예요. 자동차로, with his girlfriend, 자기 여자친구하고 함께.
그 다음에 the airplane, 비행기인데 in front of me,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수식구죠. 여기서도 이제 어휘가 필요하죠. in front of가 어디 앞에. 그래서 이런 전치사, 이런 게 이제 어휘의 영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휘가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그러면 문법적인 적용도 그렇지만 해석이 정확해지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저 비행기가 flies, 날아갑니다. 수식 구조가 나오는 거 묶어내면. 그리고 이제 from A to B, 이런 구문들. 쌤이 항상 이제 수업 때 동사의 어법 그리고 구문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쳐보면 쳐볼수록 어법과 구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걸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도 당장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거 이거 말고 진짜 실력을 길러서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갔을 때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준비한 그 시간이나 그 노력들이 고스란히 실력이 되고 점수가 되게, 그거를 고등학교 가면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그냥 이거를 숙제하듯이 넘기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대로 문장을 끊어서 정확하게 주어 동사 구조. 그래서 그 비행기는 flies, 날아간다. 그 말은 운행한다라는 거죠. 인천에서부터 일본까지, A에서 B까지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패턴은 뭔가 하면, 두 번째 패턴은 주어 동사만 가지고는 문장의 의미 전달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동사가 이제 비동사 계열인데 보세요. 그의 숙모는 is, 이다. 그의 숙모는 이다. 이 엔트가 지금 숙모, 고모가 다 됩니다. 이다. 그러면 의미 전달이 안 되잖아. 그죠? 뭔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때는 의미가 보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불러요. 이 보어라고 하는 거는 보충 설명해 주는. 그래서 이 보어를 꼭 데리고 다녀야 되는 동사들은 어떤 동사들인가 하면 대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동사가 보면 주어가 어떤 상태이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hungry, 내가, 주어인 내가 배가 고파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걸 주격 보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러면 어떤 동사들이 이렇게 뒤에 보어를 데리고 와서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야 되는지 해석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숙모가 an app developer, 일본에서, 이게 우리 시스템에서 고모라고 되어 있어서 고모라고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 개발자예요. 어디서? in Japan, 일본에서. 수식구조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이다. 주어가 이다. 이렇게 의미 전달이 안 되죠. 그가 누군지. 좋은 요리사예요. in Korea, 한국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주어인 그 사람이 좋은 cook, 요리사구나. 주어가 요리사가 되는. 그래서 보호라는 건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호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비동사죠. 그래서 뒤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이 보호 자리에는 물론 이제 품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형용사와 명사가. 그래서 비동사는 이제 주어의 상태죠. 주어가 어떤 상태이다 라는 의미로. 자, 그 다음에 she, 그녀는 이다. 그렇죠? 보충 설명하는 보호가 필요하겠죠. 주어가 누구인지. 그녀가 counselor, 상담 교사입니다. 지도교, 상담하는 상담 교사 괜찮아. in a small school, 작은 학교에서. 수식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ose answers, 저 대답들은 are가 동사인데 이다. 저 대답들이 뭘까? useful, 쓸모있는, 유용한. 그래서 저 대답들은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가 뒤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water, 물은 이다. 물이 뭘까? 필요한 거죠. essential. essential은 필수적인, 단어를 꼭 기억합니다. 어디에? to life, 생명에.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물은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guests, kept. 자, 이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해요. 이 keep이라는 동사는 어법을 상당히 다양하게 만날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오는 어법으로도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가도 그렇고 중학교 과정에서도. 근데 이 keep이 지금 뒤에 보면 very silent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알고 품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silent가 보면 형용사죠. 조용한. 그러면 keep 뒤에 형용사가 나왔다. 그럼 보세요. 이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 보호 역할밖에 못해요. 왜? 만약에 이 keep이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온다면 목적어 역할은 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형용사가 나왔다라는 건 전부 다 무슨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동사든지 동사가 뒤에 형용사를 데리고 왔다. 그럼 이 형용사는 뭐가 된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돼요. 그러면 이 동사는 대부분 의미가 뭔가 하면 주어가 어떤 상태이다. 또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상태로 바뀌거나 류의 동사 의미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keep이 지금 뒤에 형용사 silent를 데리고 왔다라는 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keep을 보면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뭐 간직하다, 뭐 또는 뭐 그 유지하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형용사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주어인 손님들이 아주 silent, 조용한 상태를, 그죠? 아주 조용한 상태를 kept, 유지했다. 즉 조용히 있었다죠. during the meal, 식사를 하는 동안에 수식구조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keep이라는 동사가 지금처럼 뒤에 형용사를 데리고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동사 뒤에 모양을 보고서 뒤에 지금처럼 형용사가 나왔다. keep은 이제 목적어도 데리고 오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도 데리고 그렇게 하나의 동사가 다양한 형태와 형식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별할까? 뒤에 지금처럼 형용사가 왔다면 이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되겠구나. 그러면 주어가 이 형용사의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해석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접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구별하는 능력도 길러야 되고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become입니다. 우리가 become이라는 동사는 자, 주어가 뒤에 어떤 상태가 되다가 되죠.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를 보호로 데리고 와서 주어가 어떤 상태가 되다라고 해석해요. 그러면 그녀와 내가 became friends, 친구가 되었죠. 우리가 친구가 된 거예요. 지난달에. 그 다음에 the leaves, 그 나뭇잎들이 turn. 자, turn이라는 동사는 뭐 방향을 돌리다, 뒤에 뭐 on 같은 게 붙으면 뭐, 보세요. turn이 turn on 하면 켜다, turn off 하면 끄다. turn 자체만 쓰면 뭔가를 돌리다. 근데 지금 turn 뒤에 누가 왔어요? yellow라는 노란색 색깔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turn 같은 경우가 그런 색깔로 변하다라는 상태가 변하다가 돼요. 그래서 이 turn이 뒤에 지금처럼 뭐 색깔, 이런 개념들이 올 때 뭐뭐로 변하다. 이렇게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는 look이라는 동사가 나오죠. 우리 이런 동사들은 흔히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감각, 뭐가 있어요? 보다. 보다에는 뭐뭐 하게,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하게 보이다. 그렇죠? 그래서 look 같은 동사. 그 다음에 뭐뭐 하게 느껴지다. feel 같은 동사. 그 다음에 뭐뭐하게 맛이 나다. taste. 그 다음에 뭐뭐하게 냄새가 나요. smell.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보면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주어가 보는 게 아니고 주어가 뭐뭐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죠. 근데 우리 한국말을 보면 뭐뭐하게, 한국말에는 부사 개념처럼 ly 형태가 붙은, 그러면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느껴지다, 맞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아까 보호 자리에는 절대로 부사가 못 나와요. 이런 게 이제 문법이 우선하는 원칙이죠. 한국말로는 하게, 아니 영어는 그렇게 한국말로는 뭐뭐 하게지만 영어는 이 감각 동사들이 뒤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게 보이다, 주어가 뭐뭐 하게 느껴지다, 주어가 뭐뭐 하게 맛이 나고, 주어가 뭐뭐 하게 냄새가 나고.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 주는 거나 그러면 보충 설명해 주죠. 그래서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많이 묻겠죠. 왜? 이런 감각 동사 뒤에 ly 형태의 부사를 둬두면 뭐뭐하게 맛이 나다, 뭐뭐하게 보이다, 한국말 해석이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어법적인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법적인. 그래서 이런 감각 동사는 뒤에 항상 형용사를 대서 look great, 멋져 보인다, 멋지게 보인다죠. 그래서 your shirt가 is amazing, 아주 놀랍다, 아주 멋지다. 그래서 is가 뒤에 또 형용사를 보호로 데리고 온, look도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점 정리 노트나에다가 꼭 정리를 합니다. 개념적으로. 자, 동사들 중에서 이 동사만으로 문장의 의미 전달이 완전하지 않고 이 뒤에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줘야 되는, 주어가 누구인지,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이걸 보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명사가 와야 된다.
그럴 때 어떤 어떤 동사들이 이렇게 뒤에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보호가 필요한 동사들일까? 첫 번째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비동사. 어떤 상태이다. 또는 어떤 상태가 되다. became. 그리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keep. 그리고 stay 같은 동사도 그래요. stay도 뒤에 형용사를 데리고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다. 여기 become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다로 내려오면 돼. 이거 크게 구별 안 해도 돼요. 상태이거나 상태가 되거나 큰 차이 없어요. 그 다음에 remain이라는 동사도 상태를 유지하다. 어떤 상태이거나 상태를 유지하다. 근데 어떤 상태가 되다 그럴 때 become 그리고 get이라는 동사가 있죠. 예를 들어 get tired. 이런 걸 보면 원래 get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맥락은 이제 get 무엇을 얻다. 그냥 목적어를 얻다 봤다. 그게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get 뒤에 누가 나와 있어요? tired. tired는 피곤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다고 애는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지. 동사 뒤에 형용사는 항상 모두 어떤 역할이다?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주는 뭐가 돼요? 무조건 보호 역할인 거죠. 그 기본 개념을 알면 어떤 동사든지 간에 뒤에 형용사가 나왔다. 애는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가 피곤한 상태이다 해서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보호가 될 거야. 그러면 이 동사의 의미는 전부 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의미에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tired 하면 피곤해지다. become 같은 동사 의미가 돼요. 이거를 암기하기보다 쌤이 설명했던 개념대로 지금 뭐 개별 동사 어법들은 암기해야 되지만 이 get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형용사를 데리고 오는 경우 있지만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경우 있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오는 시험에서 이걸 많이 묻겠죠. 근데 이게 어법이 다양하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뒤에 따라 나오는 구조에 따라서 의미에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처럼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이게 형용사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되고 이때 get은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뜻이 된다. 목적어를 데리고 목적어를 얻다, 뭐 받다. 그렇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올 때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사역동사 같은 의미로 쓴다. 이게 뒤에 모양에 따라서 동사 의미에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뒤의 모양을 파악하는 구조를 판단하는 공부, 그런 눈을 계속해서 길러가야 한다. 그래서 쌤이 항상 수업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실력이 길러지는 공부라는 건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고 문장을 보는 눈, 구조를 보는 눈이 생기는, 눈을 만들어주는 공부들이 모두 진짜 공부라는 게 실력을 늘리는 공부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뭐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맥락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본 대로 become 또는 get, 그리고 아까 봤던 동사 중에서 turn 같은 동사들, 어떤 상태가 되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감각 동사라는 것들이 있었죠. look이나 또는 뭐 feel이나 또는 taste 또는 smell, 그리고 sound라는 동사도 있어요. sound도 뭐뭐 하게 들리다. 근데 감각 동사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보호로 나와야 하는 동사법들이다. 그 다음에는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그럴 때 seem이나 appear 이런 류의 동사들, 그렇죠? 얘네들도 뒤에 투부정사 형태를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용사를 또 보호로 데리고 와서 애들은 사용을 한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두 번째 패턴을 정리를 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패턴을 보면 이제 이 구조는 사실은 영어 동사 중에 100개다라고 하면 그 중에 뭐 97개, 8개 정도는 전부 다 뒤에 목적어를, 명사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흔히 말하는 타동사라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죠. 왜? 거의 절대다수의 동사가 다 이런 어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처럼 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뒤에 보호가 나와야 되는 동사라든지, 뒤에 또 배우겠지만 목적어를 2개를 데리고 와야 하는 동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 두면 나머지는 모두 지금 이 패턴들의 목적어를 하나 데리고 오는 절대다수의 동사들이 바로 이런 어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찾았다. My password를 지난밤에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양치질을 해요. My teeth. 양치질을 3 times a day. 하루에 3번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을. 그녀가 turn on. 동사하고 전치사까지가 하나의 동사. 이런 걸 동사구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하나의 동사다. 이걸 뭐 구동사라는 표현도 씁니다. 학교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니까. 그럼 이때는 동사하고
전치사가 만나서 하나의 동사 덩어리가 되고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가 돼요. 그래서 톤은 켜다, the gas를 켰다. 내가 먹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with my cousin, 내 사촌들과 함께. 수학 선생님이 주어, put off는 연기하다. 외워둡니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사 the dates of examination이 목적어가 되겠죠. 시험 날짜를 연기를 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토론했다죠. The matter, 그 문제를 yesterday, 어제. 근데 이 discuss라는 동사는 여기서 왜 나오는가 하면 이 discuss라는 동사를 해석해보면 무엇에 대해서 토론하다. 그렇죠? 그러면 뒤에 뭐가 붙겠어요? about을 붙이면 about 이에 대해서 토론하다. 근데 이런 동사들은 흔히 타동사라고 불리는 동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뭐 100개 중에 97, 8개 해당하는 이 동사들은 목적어를 바로 데리고 와요. 한국말에서는 뭐뭐에 대해서라고 about이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about을 쓰면 안 되는, 그래서 바로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discuss the matter. 그 다음에 reach는 you, 너에게 도달하다, 이르다.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죠. in 2 seconds, you가 목적어죠. 달빛이 너한테 단 2초 만에 수식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read가 명령문, 우리가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하고, 명령문에서는 반드시 동사 원형의 형태. 그래서 read my mind, 내 마음을 읽어라. 그리고 tell me, 내게 말해라. 내 마음이 어떤지. 자, 그 다음에 she resembles가 동사죠. 어영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닮았다. 그럼 이 resemble이라는 동사도 해석을 해보면 누구누구와 닮다잖아. 그죠? 한국말은. 그래서 뒤에 with가 있으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타동사예요.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다 구별할까? 그건 전치사를 데리고 다니는 자동사들을 우리가 시험에서 물으니까 항상 같이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오는 동사들을 정리하고 암기하고 그러면서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채워서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고등 레벨을 준비할 때나 그 전에 이 시험에서 자주 묻는 타동사의 구별들은 따로 어법책을 가지고 정리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지금 해놓은 것들을 그때 다시 복습이 되게 만들면 돼요. 그때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넘겨봅니다. 세 번째 거 넘기고 그 다음에는 자, 이 동사들은요. 이 동사들은 예를 들어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show 같은 동사도 그렇지만 show가 보여주다인데 A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B라는 물건을 보여주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간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물건을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일하고 사람에게 물건을, 이런 동사를 우리가 수여라고 말하는데 수여는 준다라는 거죠. 보여주고 전달해주고 보내주고 하는 그런 동사들이 의미가 뭔가 하면 이래요. 지금처럼 사람에게 물건을. 그러면 대표적인 동사가 또 give 같은 동사가 있겠죠. give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물건을. 이걸 이제 간접 목적어. 왜? 직접적으로 주는 물건은 B가 되니까. 그렇죠? 자, 일단 어떤 동사들이 이런 형식에 속하는 동사들인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how라는 동사죠. 보세요. 그 소녀가 show도 보여주었는데 누구에게? the judge. judge는 뭐 심판도 되고 판사도 되고 지금은 심사위원들에게 간접 목적어죠. 또는 A에게 무엇을? great passion. B를 직접 목적어. 위대한 열정. 아주 엄청난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그는 가르친다. 이 teach라는 동사도 보면 A에게 B를 가르치다 였법이에요. 그래서 children, 아이들에게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죠. 그리고 mixed martial arts는 우리식으로 하면 종합 격투기와 혼합된 무술이니까 martial arts는 무술이 돼. 종합 격투기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my uncle, 삼촌이 종종 sends, 보낸다. 이 send라는 동사도 보내다. A에게 B를 보내다 였법이죠. 그래서 내게 간접 목적어 커피 쿠폰들을 직접 목적어를 보낸다. 그 다음에 그녀가 샀습니다. bought. 자, 이 buy라는 동사가 A라는 사람에게 B를 사주다 였거든요. 그래서 또 homeless man, 집이 없는 노숙자에게 햄버거를 사주었습니다. for lunch, 점심으로. 이 단어들은 반드시 외웁니다. 어법들은 이렇게 암기를 해두고서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돼요. One of your friends가 told.
이 텔은 어법이 상당히 다양한데 지금 보면 A라는 사람에게 B를 말해 주었다. 그래서 us,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an unbelievable story, 직접 목적어래. 믿기 힘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ask라는 동사도 마찬가지 A에게 B를 물어보다였던. ask는 이제 다른 물어보다가 아니고 뭐 요구하다, 요청하다의 뜻으로도 쓰고 그때는 또 어법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보면 나에게, 그렇죠? 간접 목적어인 나에게 some questions, 몇 가지 질문을 about the universe, 우주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A에게 B를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물어보았다, 물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give입니다. 대표적이죠. her brother에게 간접 목적어, comic book을 직접 목적어. 그래서 give A에게 B를. 그래서 그녀가 her brother, 그녀의 동생에게 a comic book, 만화책을 by his favorite, 이 만화책이 by가 나오는 건 누가 쓴 거죠.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쓴 작가의 만화책을 주었다. 그 다음에 이 make이라는 동사는 앞으로 엄청나게 만날 텐데 쓰임새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make은 구별을 해서 make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물건을 만들어 주다요. 그러면 루시는 때때로 가끔씩 makes him, 그 사람에게 a paper swan, 종이학이죠. 종이학을 만들어 준다. A에게 B를 만들어 준다죠. 자, 그들이 ask, 물었습니다. 내게 간접 목적어 많은 것들을 about my hobby, 내 취미에 관한 많은 것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ask A, B가 되겠죠. 자, 이 동사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목적어를 두 개 갖는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는 사람에게 주는 대상이 나오죠. 간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건을 주죠. 이건 이제 직접적인 목적어라고 해요. 직접 목적어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다, 가르치다, 보여주다 해서 우리가 give A에게 B를, send 보내다 A라는 사람에게 B를, 그 다음에 가르치다 teach A라는 사람에게 B를, 그 다음에 보여주다 show A에게 B를, 말해주다 tell A에게 B를, 그리고 뭐 만들어주다, 뭐 묻다, 질문하다 A에게 B를, 그 다음에 make A에게 B를.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형태들 또는 아까 buy라는 동사도 중요하죠. A에게 B를 사주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또 시험에서 뭘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이제 예를 들어 뭐 give 다음에 B라는 물건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물건을 A에게 주다. 그럼 이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방향의 의미는 항상 to를 씁니다. 그래서 show도 마찬가지, send도 마찬가지. B라는 물건을 A에게 to. 근데 여기에 이제 A를 위해서라는 개념으로 for를 써야 하는 전치사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make이나 buy 같은 동사. 그래서 B라는 물건을, 그렇죠? 이때는 물건이 나오죠. 물건을 A를 위해서 사주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개념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자료에는 이 부분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추가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자료에서 있는 동사형들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나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고 다음 단계 우리 구문정독 자료에서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기본적인 형태들만 확인해 두는데 이 consider라는 동사가 지금 나와 있죠. 보면 her가 목적어예요.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a great actress는 뭐가 될까? 그렇죠? 그럴 때, 자, 이 consider라는 동사가 보면 목적어를 consider가 여기다 생각하다죠.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여기다 생각하다가 돼요. 그럼 이렇게 목적격 보호라는 건 아까 우리가 이제 동사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때는 주격 보호를 뒤에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목적격 보호가 뒤에 따라 나온다라는 건 누구를 설명하는 걸까? 바로 목적어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는 항상 목적어의 상태나 목적어의 동작 등을 나타내고 설명해 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든 동사가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얘네들 어법을 가지고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하고 적용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묻는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의 형태를 묻는 패턴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걔네들이 고등학교 어법 문제라든지 내신에 또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까지도 항상 출제가 되고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consider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여기다. 보세요. 그러면 그녀를 목적격이 와야 됩니다. 뭐라고 여기는 거야? A great actress. 아주 위대한 여배우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equal 동격이 되죠. 그녀가 위대한 배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수가 makes 만든다. 자,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make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물건을 만들어주다. 그러면 여기서 make you가 목적어고 a better person, 애가 그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일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애가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까? 쉬운 방법은 뭔가 하면 equal이 되냐 안 되나요? 네가 a better person이 되면 목적격 보호죠. 근데 A에게 B를이라고 할 때는 무슨 해석이 돼야 돼요? 너에게 실수가 A에게 B를 만들어주다죠. 너에게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줄 거야. 사람을 만들어서 실수가 너한테 갖다 줄 거야.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퀄이 된다면 A는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해석이죠. 그렇게 구별을 하면 돼요. 그래서 make이 이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만들어 주다. 그 다음에 name A, B가 됩니다. A를 B라고 name은 이름 짓다. 그래서 중요한 게 name하고 call이라는 동사인데 특히 call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A라는 목적어를 B, 목적격 보호라고 이름 짓다. call,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다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에게 인디애나라고 이름을 지었다. 우리는 call him, 그를 a legend, 전설이라고 부른다. 뭐 야구나 스포츠나 이런 데서도 뭐 전설이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전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동사. 이제 아까도 쌤이 설명했던 것처럼 keep이라는 동사하고 find라는 동사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 자, 그럼 이 목적격 보호는 누구의 상태를 설명한다?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요. 반드시 기억해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상태가 되도록 keep은 유지를 시키는 거고 find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상태인 것을 알아내다. 또는 그런 걸 발견하다 괜찮은데 이게 이제 고등 레벨에 가면 모의고사나 모든 영역에서 think라는 동사로 생각하다. 아,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the man, 그 남자가 foolish, 아주 멍청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았다, 그렇게 생각했다. 다 괜찮아요. 자, 빗소리가 주어 makes 만들어줍니다. 동사인데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죠. A에게 B를 주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make이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하면 목적어가 두 개일 때는 명사가 나와야 되죠.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근데 지금처럼 보세요.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 이 형용사는 모두 누구를 설명한다?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됐죠. 그러면 목적어 뒤에 형용사가 나왔다. 얘는 누구를 설명하는 보호가 되겠어요? 당연히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다. 자, 그 다음에 keep이라는 동사가 뭐죠? Your eyes, 너의 눈을. 그 다음에 healthy and sparkling. healthy는 건강한, sparkling은 반짝반짝이는 이라는 품사가 형용사죠. 요것만 봐도 keep이 이 뒤에 나오는 healthy and sparkling이라는 형용사들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겠구나. 그래서 동사가 뒤에 명사 목적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뒤에 형용사가 있더라. 그럼 이 형용사는 이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뭐가 된다? 목적격 보호가 된다라고 기억하면 수월해요. 그래서 채소가 너의 눈을 건강하고 스파클링 반짝반짝거리게 유지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liv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콤마는 지우고 이 live라는 동사가 어디를 떠나다, 어디로 떠나다 이런 어법도 있지만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두다. 그렇게 내버려 두다예요. 그래서 the gate, 그 문을 혹시나 이 어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보세요.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목적어 뒤에 open, 열려진, 개방된 형용사잖아. 그죠? 그러면 이 명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라는 건 누구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일 것이다. 100%는 아니지만 이게 가장 많은 사용법이니까. 그렇게 보면 문을 open, 연 상태로 두라는 거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문장 분석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수업 때마다 항상 생각하라고 그러고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 구조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 구조를 파악하면서 해석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어려워지더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the banker, 그 은행 직원이 kept,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에서 내가 기다리는 것이요. 내가 계속 for long time, 오랜 동안 내가 기다리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기다리도록 했다. 그렇게 유지했다. 그 다음에 you made me, 내가 embarrassed, 당황한, embarrassed, 내가 당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즉 네가 나를 당황스럽게 당황하게 만들었다. 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더 이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오는 동사들은 더 많이 공부하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지각동사, 사역동사에서 난이도가 높고 수능까지 출제가 되는 중요한 패턴들까지는 다 정리해서 우리가 겨울방학에는 완벽하게 정리하고 끝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지금 같은 기본 개념만 잘 쌓아두고, 그리고 이렇게 사용되는 흔히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오는 동사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여기다. consider AB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여기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봤던 동사 중에서 뭐가 있었을까? 목적어를 목적어로 만들다. make, 나를 행복하게 만들다. me happy처럼. 그렇죠? 목적어가 행복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주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그 name하고 call 같은 동사 있었죠? name, call.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이름 짓다. call, 부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패턴의 동사들 두 개가 keep,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유지시키다. 그렇게 만들다. 그리고 find,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leave 같은 동사가 있었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두다, 내버려 두다. 오케이. 이런 기본. 그래서 항상 이제 선생님이 수업 때 동사의 어법과 구문에 강해져야 시험 영어가 쉬워진다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요점 정리 노트에다가 이 각각의 동사의 어법별로 이제 뭐 이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 데리고 나와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A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쓰인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 걸로 완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암기를 통해서 또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들께 되어야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실전의 시험에서 점수로, 노력에 대한 결과로 보상을 받게 된단 말이지.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구문 정독의 첫 번째 문장 형식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